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스TV 증권 경제방송 돈의 맛을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4시 11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재밌게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요 바로 콘택트주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계속 언컨택트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썼었는데요. 네.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비대면에서 대면. 그래서 이 대면 관련한 콘택트주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좀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네.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7월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완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네,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는요, 이제 기존 5단계 체제를 4단계로 좀 간소화하고요, 집합 금지를 최소화, 또 사적 모임 금지 인원수를 완화 등을 좀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요, 하루 평균의 확진자 수가 250명 이상, 또 500명 미만이면 2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유흥시설 같은 경우 자정까지 12시까지 영업이 이제 가능하고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별 단계로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상 저는 이렇게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해보고 네. 싶은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아나운서님, 대표님 이렇게 완화되면 해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은 좀 되게 생소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마스크만 쓰고 다니다가 요즘 마스크 안 쓰면 비매너로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근데 딱 안 쓰고 당당하게 막 다니고 노마스크라니. 즐겁게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일상이 너무 그립다 보니까 그런 그림이 좀 예상이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눈으로 다시 보고 싶어요. 네, 어떠세요, 대표님은요? 일단은 뭐 이 거리두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한 1년 가까이 네, 지금 저희 이 방송국 식구들과도 네. 이 같이 한 군데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죠. 맞아요. 오이- 네 네. 명 이상 같이 모일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그쵸. 어떤 뭐 회식이라든가 어떤 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네. 좀 없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이 영업 네. 시간이 뭐 10시까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쪽에서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네. 귀가 시간 좀 빨라졌지만 네.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어쩔 수 없이 식사를 좀 못하고 하는 경우에는 맞아요. 이 식당들 다 문 닫기 때문에 이 식사를 좀 맞아요. 해결하기 힘든 네. 좀 불편함이 좀 많았는데 네. 참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이게 익숙해졌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맞아요. 갑자기 이게 7월 1일부터 너희들은 이제부터 해방이야. 우후. 뭐 4명에서 8명까지 늘려주고 시간을 2시간을 더 줄게 하는데 네. 막상 멍석을 깔아주니까 좀 뭔가 겁이 나는 두려운 좀 그런 뭔가 이런 맞아요. 건좀 좀 뭘까요? 그런 마음도 들어요. 네. 어떠세요? 저는 사실 대표님이랑 같은 입장인 게 네. 막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같이 못 만나고 막 골라서 만나고 찢어져서 네. 만나고 그리고 10시 넘어서 밖에 있다 저 벌써부터 생소해가지고 너무 적응이 안 되는데 네. 대표님이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신 게 또 이렇게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사실상 방역에 자칫 큰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 델타 변이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델타 플러스라는 또 이 델타 변이가 발견됐다고 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더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 뭐 이런 말이 요즘 또 나와서 이게 또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요. 정말 이 코로나19 정말 아주 지독한 것 같아요. 플러스라니. 계속 변이해서 이제 델타 플러스까지 또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이거에 앞서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6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어허. 645명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날 395명이었는데 250명이나 더 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일 만에 다시 이렇게 폭증을 했고 또 여기에 델타 플러스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제 생겼는데 보니까 인도 보건당국이요. 지금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등 3개 주에서 20건 가까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지금 뭐 유럽도 좀 강타가 돼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다 보면 좀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쵸.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백신 접종 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칫 방심하면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수준의 예방도 필요하고요. 참 우리나라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다음 달 정부 이런 새 거리두기를 또 앞두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가운데 거리두기 완화로 사실상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은 또 커지고 있잖아요. 뭐 네.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5명에 비해서 그리고 또 시간까지 늘어나니까 소비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고 네. 또 무엇보다 여름 휴가철도 가까워졌고 또 그쵸. 대체 공휴일도 늘어났잖아요. 네.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보복 소비에 본격적으로 또 불붙는 것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동과 만남이 증가하면서 다시 좀 유행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요, 여름 휴가철 이후에 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도심 집회 집단 감염이 겹치면서 2차 유행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여름 휴가가 다가와서 아무래도 이런 또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게다가 지금 정부가 대책 공휴일을 더 늘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뭐 오늘 얘기가 나왔어요. 대책 공휴일 확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이제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이후부터 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 광복절 대체가 8월 16일, 그리고 개천절을 대체해서 10월 4일, 또 한글날을 대체해서 10월 11일, 성탄절을 대체해서 12월 27일, 이 사흘이 앞으로 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이런 얘기도 앞으로 좀 나올 예정이어서 더욱더 좀 걱정이 되고, 또 보니까 지금 정부 재난지원금 두고 얘기가 많잖아요. 그쵸. 네. 이제 정부에서는 최대 35조 원을 이제 풀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재난지원금까지 풀면은 아무래도 이런 소비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악재가 조금씩 이렇게 껴 있어가지고 불안하긴 하지만 네, 계속 이게 지금 노심초사 그쵸.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대표님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리두기를 네, 5인 이하, 즉 4인까지만 규제를 하고 시간을 규제한다고 해서 네, 이게 어느 지역에서의 어떤 코로나 이 확진자가 감소했느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제한 요건이 좀 완화가 됐잖아요. 뭐 1.5단계 그러면 네, 뭐 충청도의 경우에는 네, 이 영업시간에 대한 어떤 제한이 또 없고, 네, 물론 이제 인적 그 제한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다소 네. 좀 정확한 어떤 과학적 근거를 좀 수반한 것이냐.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또 이 인접권, 비수도권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거기서 모든 뭐 식사나 뭐 어떤 모임들을 다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쪽 지역에서의 어떤 인접권만 또 예외로 한다는 게 이 형평성이 좀 맞지 않고 제도적으로 좀 많은 문제가 좀 야기가 그런 됐었죠. 부분도 네. 자, 맞아요. 중요한 부분은 다중 밀집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이나 방역에 대한 어떤 이 제한적 요건을 네. 잘 갖추고 네, 우리가 좀 이 어떤 이 수칙 기준에서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업종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간에 봐도 그래요. 지금 4명씩 한 테이블에 앉아도 우리 뭐 매번 가서 먹는 구내식당에는 사람들이 거의 뭐 다닥다닥 붙어서 그쵸. 밥을 네. 먹고 있지 의미가 않습니까? 없는 모습들을 네, 좀 네, 볼 자, 수가 그럼에도 있죠. 불구하고 이 코로나 확진자의 어떤 이 현실적 체감은 없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개편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이 영업 시간도 좀 완화가 돼서 네, 개선의 효과도 좀 있겠지만 이 방역 수칙에 대한 어떤 기준도 좀 애매모호할 바에는 네, 저는 확실하게 어떤 업종들 네, 좀 단체적으로 우리가 좀 뭐 클럽이라든가 좀 이런 네, 많은 사람들이 좀 밀집된 어떤 공간에 있는 네. 그런 어떤 이 제한적 요건에서는 규제를 좀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 좀 통풍이나 어떤 네. 사람의 어떤 간격을 좀 충분하게 둬서 이제 적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이용 네. 요건을 좀 완화하는 그런 좀 어떤 좀 탁상 행정 공론이 아니라 좀 이 현실화된 그런 좀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이게 업종을 그렇게 좀 나누면은 저도 뭐 대표님 의견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네. 동의를 하는데 업종별로 나누면 특히 뭐 유흥시설이나 그런 곳에서는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그렇죠. 계속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그러면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달라. 예를 들어 뭐 지원금을 정부에 더 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그런 시기가 참 이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참 답답한 노릇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 대형마트나 큰 백화점에 가면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 안에 바글바글하게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조명이 밝으냐 어둡냐 이 차이만 있거든요. 네. 좀 다소 좀 이게 우프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상 유흥주점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으로 발각이 됐을 때 마스크를 썼던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불거졌던 네. 경우도 많았고 근데 대표님이 아주 좋은 걸 짚어주셨던 게 네. 저는 정말 거리두기 단계가 이렇게 디테일화되고 네. 정부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설정을 한 만큼 대표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렇게 방역도 단계별로 또 더 디테일하게 다가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거리두기가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친 만큼 사실상 방역은 그렇게 그 디테일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부분들이 들어요. 중요한 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또 이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콘택트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님 특히 이 소비주를 주목하라라는 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컨택트죠. 우리 김은수 아나운서님께서 잘 오늘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언택트에 이 반대되는 자 비대면 만나지 않고 떨어져서 발생됐던 어떤 비대면 쇼핑, 비대면 어떤 온라인 관련된 이 매출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네. 등등의 언택트 관련주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산업이 좀 발전되면서 네. 이 섹터가 자연스럽게 좀 크게 시세를 좀 만들어냈다면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이 접했던 네. 그런 언택트에 반대되는 컨택트 종목은 오히려 피해가 좀 약이 됐었죠. 네네네. 자, 대표적인 어떤 이 컨택트 종목 하면 뭐가 떠오르죠? 컨택트 컨택트 하면 하면 여행, 아무래도 그죠, 여행. 공연? 네. 그 다음에 뭐 공연, 쇼핑. 쇼핑, 뭐 그 다음에 뭐 디테일하게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교육? 네네네. 자, 우리가 그렇죠. 교육도 마찬가지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제약사항에 따른 어떤 피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항공주 여행사들이 실적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뭐 카지노,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네. 어떤? 사람들 많이 놀러 가는 그런 뭐 공연 시설, 네. 콘서트, 그다음에 뭐 공연, 뮤지컬, 그다음에 영화. 심지어는 영화 가중이용 뭐 이런 시설. 것들. 네. 자, 전체적 어떤 산업에 어떤 피해가 좀 있었던 종목이 네. 이번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 기점으로 인해서 네. 조금은 실적 회복이 좀 가능한 그런 시간도 좀 있고, 네. 그리고 혹시 죄악주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죄악주요? 죄악주? 죄악? 죄. 잘 몰라요. 죄책감? 자, 오늘 제가 언론에서 본 아주 재미있는 죄악주인데, 네. 자, 바로 술, 담배, 그다음에 어머. 카지노를 어머. 빗대어 죄악이다. 오. 자, 뭐 백해 무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술과 건전하게 담배는 네네 말씀해 네. 주세요. 술과 담배는 화났어. 백해 아니에요. 무익한데, 자, 이걸 죄악주라고 딱 네. 나오니까, 자, 저도 이걸 참 이게 이야기하면서도 좀 네. 그러게요. 우프더라고요. 자, 적당선을 지키면 그러니까요. 그럼요. 이 성인들의 아주 좋은 기호식품인데, 자, 술과 담배, 이 도박을 좀 안 좋게 말해서 이게 다 죄악주다. 죄악주. 아, 도박이랑 그쵸. 카지노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이제 죄악주라고 불리는데, 죄악. 아무래도 이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이 술에 대한 또 주류의 소비가 좀 늘어날 것이고, 네. 이에 따라서 담배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카지노의 어떤 입장객들도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이 죄악주에 또 주목한다. 그런 어떤 산업 기사 좀 재밌게 좀 나왔는데, 재밌네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뭐 과하면 관점 좋지는 차이고, 않죠. 과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즐길 수 있고 또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된다면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것도 과하면 안 좋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이 죄악주들의 실적이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제약제를 되고 밀고 있나요? 계시는데 자, 네. KTNG는요, 이달 저주가 한 8만 5천 원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네. 올해 들어서 종가 기준치는 뭐 최고가 좀 갱신을 좀 했었고, 네.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도 최근에 한 13%의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어. 강원랜드도 1분기에 596억 원의 손실을 냈지만, 방문객이 좀 증가하면서 2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좀 대폭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 증권가의 예측까지 좀 나오고 있다. 자, 아무래도 네. 우리가 좀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10시까지 제한적이고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먹고 집에 일찍 들어가는 문화에서 네. 만나는 인원도 좀 늘어나고 시간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그쵸. 사실 이 주류의 소비량은 좀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좀 이 애석하지만 네. 사실 이 코로나19 언택트가 가져온 효과 중에 하나가 네. 이 담배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 집에서 좀 많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뭐 흡연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강적 증진 이 측면에서도 사실 좀 긍정적인 요인을 갖고 왔는데 네. 이게 거리두기가 이제 해소가 좀 되면 KTNG의 어떤 매출 호조가 좀 예상될 것이다라고 다소 대표 좀 웃으면서. 웃지 못할 그런 이렇게 그런 실질적인 웃으면서 어떤 계속 얘기하시는 거 처음 봐요. 저는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잠시 쉬고 있다. 네. 죄악주. 아니죠. 네. 네네, 얘기해 주세요. 저는 뭐 죄악주에 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 셋 다 없어요. 예, 과거에는 좀 관련이 좀 있었지만 과거에 좀 많으셨죠? 예, 저는 이제 해당이. 담배도 끊었고요. 뭐 술도 뭐 많이 마시지 않고 네. 그다음에 카지노는 뭐 아예 근처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렇죠. 강원도를 제일 안 그러시구나. 좋아하신다고. 네, 그렇죠. 이렇게 또 지난해 다수 소주업체 매출이 줄었는데 또 회복세가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문화 스포츠, 엔터주도 수혜가 기대가 되고 또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콘택주들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 개선 원만히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저는 2분기에 이 델타 바이러스 또는 델타 플러스 네. 이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이 좀 더 강화가 된다던가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나온다면 네. 사실은 이에 대한 어떤 이 반감 효과는 좋겠지만 일단 이번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개정 반영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요인을 상당수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련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상단 전화번호 하단의 노란 똑으로 입장해 주시면 자, 친절하게 종목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콘택주는 너무나 많은 종류, 광범위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많이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콘택주주 그리고 소비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의 맛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내일은 더욱더 꽉 차고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돈의 맛 끝까지 사랑해주세요. 안녕.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